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선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까지 말씀드린 2025년 개정세법 1부, 2부, 3부에 이어서 빠진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이고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대상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그리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을 고배당 상장법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주자인 주주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모 사모펀드, 리츠, SPC,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투자 목적 회사 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과세 특례 내용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간배당, 분기배당, 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적용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이렇게 해서 적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속되는 배당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의 신설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한 내용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을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창업 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이고, 대상은 직간접 출자분, 두 번째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출자분이 되고, 개정안에서 3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를 통한 간접 출자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라는 것은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를 의미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세액 공제인데, 그 내용은 창업 벤처기업 등의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5% 세액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직간접 출자분,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출자분인데, 개정안에서 벤처 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간접 출자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위원은 벤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벤처 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그 대상은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인데, 개정안에서 벤처 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SPC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세, 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중복 배제를 시켰습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가 되니까 소득공제를 적용을 한다 하는 내용이고, 개정안에서 벤처 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였습니다. 특례 대상 소득으로서 SPC 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적격 출자지분이라는 것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합니다.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특례 대상 소득이 되고,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위원은 벤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벤처 투자조합이 투자 목적 회사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벤처 투자조합 투자 목적 회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창업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정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고, 그 대상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에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SPC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성장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는 기부 대상은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주자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기부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해서 이 소득세 공제가 이렇게 되면 10%는 다시 지방세에서 공제가 되니까 결국은 10만원 전액을 공제를 해주는 모양이 됩니다.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5%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를 해주고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5%로 하였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특별재난지역의 기부시에 10만원 초과분 30%까지 인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기부시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부를 할 경우에 한정을 하여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부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현행 개정안 모두 기부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부문입니다. 서민 중산층 다자녀 가구 등 세제 지원 확대의 내용이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대상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30%입니다.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공제한도에서 현행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기본공제의 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의 경우에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200만원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은 인정이 되지 않고, 개정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또 최대는 50만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300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250입니다. 또 자녀 1명당 350이고 7천만원 초과자는 275만원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7천만원 이하자는 추가공제 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200만원, 도서공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대상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해서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개정안에서 한도를 확대를 하였는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첫 번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세 번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한도를 보면 첫 번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한도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도 한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세법 안에서 1과 2는 동일하고 휴직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고 이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저학년 내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입니다. 현행의 교육비 세액 공제의 내용을 보면 공제율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공제 대상은 본인의 경우에 대학과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이고 초중고 대학생은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입니다. 개정안에서 여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과시기간 종료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에 한정하여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 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교육비 특별세 공제에서 적용 범위에 본인 및 아래 기본 공제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요건이 없고 다만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 등은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즉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특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계 비속 등에 대한 소득 요건을 개정안에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공제율은 15%이고 교육비 한도는 본인 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대학생은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 고등학생은 300만원. 개정 이유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중도 해지과세, 원칙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해외 이주, 세 번째 사물 이상 입원 요양, 네 번째 중기 중앙의 해산, 다섯 번째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 악화. 경영 악화 요건은 사업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것이 현행의 내용인데 개정안에서는 사업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에서 20%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영 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개인사업자 1,500 징수특례 신청 요건의 완화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영세사업자의 1,500 징수특례 대상 1,500은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1,500이 되겠습니다.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1,500,
징수 특례 내용은 납부지형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재기 영세 사업자로서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익 금액이 15억 원 미만 등이고, 두 번째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그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경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기,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재기라는 그 내용은 첫 번째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두 번째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여기에 개정세법에서 3의 재개요건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외. 그러니까 타기업의 정식 근로자는 제외다, 이런 얘기고, 체납액은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시켰습니다. 신청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기준금액이 연간 수익금액 8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율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에서 100% 감면입니다.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0에서 50%의 감면인데 비해서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에서 100% 감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등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의 신설입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요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이고, 공제 대상은 재활용 폐자원, 또 중고차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폐자원의 경우에는 103분의 3, 중고차의 경우에는 11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공제한도는 폐자원은 매출액의 80%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됩니다. 개정안에서 이 공제한도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출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매입액,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이니까 1년이 되겠죠. 이게 과세기간 내 2월 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만약에 한도 내 금액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1년간 2월 공제가 허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적용시기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송금 인정 한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는 특례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곱하기 50%,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특례 기부금 이미 뺐으니까 이것을 차감한 금액의 10%,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2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3년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공제 적용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하액 세공제입니다. 공제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70%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50%입니다.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부문입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의 범위가,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것은 수정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주식의 경우에는 1년 내 양도 시에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정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가 특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정여자인 직계 좀비 속이 사망한 경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도소득세 일부화세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종부세 합산 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것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세 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개편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과 2를 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법정 납부기한에서 납부일 매 1일 경과시마다 미납세 곱하기 0.02%입니다. 이 법정 납부기한에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는 납부고지일부터 지정 납부기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체납 이후 산출 단위를 변경을 해서 법정 납부기한에서 납부고지일까지는 매 1일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을 0.02%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 지정 납부일부터 납부일까지는 매 1월 경과시마다 이거는 월 단위 경과시마다 미납세 곱하기 0.67%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에 대한 제재에서 미납세 곱하기 3%는 전과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을 지정 납부기한으로 모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과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이전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부고지서 일반 우편 송달 대상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납부고지서 우편 송달 방법은 원칙은 등기우편이고 일반 우편으로 하는 요건은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고 그 대상은 첫 번째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 애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세 번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여기에 네 번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이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의 요건은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대상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본부터 적용을 하고 기준세액 상향은 0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본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시에서 월별 제출 및 재공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시에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인데 현행의 내용은 간이지급 명시에서 제출을 상용근로소득 매월 하도록 하였고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시에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유예를 하였습니다. 적용기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던 것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 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부문입니다. 영리법인의 유정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교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 그의 배우자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속세 납부 의무 대상 합리화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촉장 송달 비용을 납부지연 가산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행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연이자 상당액과 체납에 대한 제재 미납세 곱하기 3%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또 체납된 국세의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세 번째 독촉장 송달 비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자송달은 비용이었고, 두 번째 체납된 국세의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전과 동일하고, 세 번째는 지정 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 비용에 대한 납세 의무를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양수 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양도가액에서 증여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여가액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양도가액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추가를 하였는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소득 처분 금액을 빼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소득 처분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그만큼 빼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 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양도 취득 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 취득 시기에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또는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적제조사 관련 취득 시기를 명확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 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하면 늘어나게 되겠죠. 개정 이유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쟁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은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 매각대금인데, 개정안에서는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위탁자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조합인 경우에는 그 조합이 위탁자가 되는데, 위탁자는 조합은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하고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되고, 여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재반 분야입니다. 확정신고기한 내 예정 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예정 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요건은 예정 중간신고 기한 내 가소 초과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는 개정안에서는 이 두 번째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현행의 기한 후 신고 요건을 보면 예정중간신고 기한 내에 예정중간신고 불이행하거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은 동일하고 2는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산세 감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2025년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개정세법안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년 개정세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